오늘 새벽 완주의 한 야산 송유관에서 불이 나 휘발유 수천 리터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절도범들이 송유관을 뚫다가 불을 낸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자가 2차례나 바뀐 것으로 드러났지만 착오라는 해명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서 청년들이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박물관 같은 시설을 짓기 전에 하는 타당성 조사가 자치단체 입맛에 맞춰 진행돼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완주에 있는 한 야산의 송유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때 불기둥이 30m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누군가 기름을 훔치기 위해서 송유관을 뚫다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 소리를 내며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쳐 오릅니다. 막 들어가시지 말고 막 가시가지고. 굴삭기가 연신 흙으로 덮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완주의 한 야산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쯤. 쐐기 냄새가 고무 냄새가 난 줄 알고 불길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고 깜짝 놀래갖고. 불이 나자 송유관 공사가 차단 밸브를 급히 잠갔지만 10km 구간의 휘발유 4,500리터가 불탔습니다. 또 한때 불기둥이 30m까지 치솟으면서 인근 무덤과 임야 일부를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점에서는 송유관을 찾기 위해 땅을 판 흔적과 함께 이처럼 삽과 같은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송유관을 뚫고 기름을 훔치려다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범이 기름을 빼왔다가 사고 난 걸로 저희는 추정하는데 이거는 해봐야 되겠죠. 인근 주민들은 7, 8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쪽에도 사고 한번 터지고 여기는 사고 터졌죠. 만약에 여기서 폭발 하나 됐어 봐요. 놀러 가는 거 시간 문제요.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하는 등 달아난 절도범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읍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채에서 합격자가 2차례나 바뀌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읍시는 일부 착오라고 해명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가 지난 2015년 3월에 낸 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공고입니다. 주 5일 근무와 정년, 한 달 보수 200만 원이 보장되는 시설 관리자를 뽑는다는 내용입니다. 한 명을 뽑는데 모두 9명이 응시했고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A씨가 100점 만점에 80점을 얻어 최종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가 A씨에게 부양가족 세대주 가산점 등 6점을 더 주면서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전라북도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점수를 줬다면 A씨는 6점이 깎여 74점으로 3위에 그친 반면 사이로 불합격한 B씨가 3점을 더 받아 79점으로 1위가 되면서 합격자가 됐어야 했다는 겁니다. 정읍시는 가산점 부여에 있어 일부 착오가 있었지만 합격자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1점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거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정읍시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채에서 합격자가 뒤바뀐 일은 2013년에도 있었습니다. 농산물 거래 담당자를 뽑으면서 경력 점수를 근거 없이 더 준 탓에 불합격자가 합격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전라북도의 감사 결과입니다. 계약직 일자리라도 잡으려는 취업난에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구직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이 때문에 정읍시 무기계약직 공채 과정에서 합격자가 뒤바뀌었다는 감사 결과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시가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니던 직장까지 정리하고 푸드 트레일러 사업에 뛰어든 전모 씨. 그러나 부푼 기대를 안고 준비한 푸드 트레일러 사업이 무산됐다는 소식에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저 한 달에 월급 500만 원 정도를 받아가면서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결국적으로는 지금 4달 정도 붕 떴잖아요. 그때 동안 지금 한마디로 실직자가 된 거죠, 그냥. 군산시는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맡아서 총괄 운영할 민간업체를 선정했지만 지난해 11월 계약을 갑자기 해제했습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민간업체의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계약 해제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보증금도 내지 못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계약서상에 10월 말 안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이제 그게 계약서 작성하고, 근데 그것도 이행을 못하시고. 이미 민간업체와 계약한 21명에 이르는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의 꿈을 접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은 군산시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능력 등을 꼼꼼히 살피지 않아 애꿎은 자신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모집해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 막 이런 얘기를 저희 하면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군산시가 푸드트레일러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청년들이 창업의 꿈도 펼쳐 보이지 못한 채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 자치단체가 박물관 같은 시설을 짓기 전에 흔히 하는 게 바로 타당성 조사입니다. 지난해 가위박물관, 완주의 술박물관 모두 관람객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제는 해마다 운영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자치단체 입맛에 맞춘 장밋빛 타당성 조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박물관은 2015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데 207억 원, 유물을 확보하는 데 10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박물관 건립의 근거가 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연간 68만 명이 이곳을 찾아 해마다 300억 원의 관광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고용 파급 효과는 1,300여 명,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현실은 어떨까?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 수는 3만 8천여 명, 하루 평균 100여 명이 박물관을 찾은 셈인데 입장료 수입은 3천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박물관 직원 1명의 인건비를 대기해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기본 구상의 10분의 1 정도의 계획만 지금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연관된 시너지가 아직 덜 나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대규모 박물관을 운영하는데 완주군은 해마다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이 들어간 박물관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셈입니다. 지난 가위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당성 용역 보고서는 개관 첫 해 15만 명이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이산 탐방객의 10%인 11만 명, 지난 인근 지역의 학생 3만 명, 전주 한옥마을 연계 관광객 1만 명 등을 그저 더했을 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가위박물관 입장료를 논의했던 의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 이런 예측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의회 가서 답변할 때 어떤 것이 더 현실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냐는 부분을 더 많이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한 두 박물관의 공통점은 지역과의 연관성은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채 군수의 지시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왜 들어서야 되는지, 그다음에 박물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역 단위에서의 공론화 과정, 특히 합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진짜 타당성을 따지는 대신 발주처인 자치단체 입맛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엉터리 용역 보고서에 기대해 박물관을 짓고 세금으로 운영비를 메꾸는 악순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박물관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역성을 살려서 성공을 거둔 군산시의 사례를 김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여행 비수기라는 겨울철, 그것도 평일인데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지난 2011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값비싼 유물은 없습니다. 대신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유물 2만여 점으로 박물관을 채웠습니다.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뭐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뭐 만질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게 공간을 해주셔서 그건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지난해 박물관 관람객 수는 102만 명, 군산시 인구의 3배가 넘습니다. 흉물로 방치돼 있던 일제강점기 조선은행과 군산세관 등 옛 건물도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꾸몄습니다. 2014년 71만 명이던 군산 관광객은 지난해 2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텅 빈 구도심에 사람이 몰리자 비어있던 가게도 주인을 찾았습니다. 역사박물관 주변으로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 매출에도 영향이 좀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군산다운 것을 보여주자 성공의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군산다운 모습을 강조했는데 그 군산다운 모습은 근대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유산을 특화시켜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점이 군산시는 최근 디딤돌 전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공간 일부를 내주면 군산시가 전시관으로 꾸며주는데 군산 시내 곳곳으로 관광객을 확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물관에 가장 필요한 건 값비싼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역성이라는 점, 그리고 잘 만든 박물관 하나가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군산의 성공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남대 의대 정원이 한시적으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됩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서남대 의대 정원을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 편입학 결과와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 전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평창올림픽이 선물한 한반도 평화는 일시적인 만큼 올림픽 이후에 그동안 중단됐던 남북 통일축구대회의 재개와 농구 교류 그리고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가 갑자기 파국을 맞았던 90년대 경험을 살려서 미, 중, 일러와 긴밀히 공조하고 평화의 일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금액이 오릅니다. 전라북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문화생활과 여행 등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이용 금액을 1인당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다음 달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7년 만에 적자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은 지난해 경상 수지가 1,000만 원을 기록해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의 흑자 전환은 지난해 물동량이 3만 1,000TU로 2016년보다 52%가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1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해 물질 농도를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재검사를 진행합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지난 시즌 도움왕을 차지한 포항 출신 미드필더 손준호를 영입했습니다. 2014년 프로에 데뷔해서 통산 99경기에서 14골 20개의 도움을 기록 중인 손준호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전북은 손준호와 이재성 두 선수의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 우승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북은 낮 기온이 7.5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이어지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최고 5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